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철강 그리고 비철 금속 파트입니다. 김윤상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께서는 철강 비철 금속을 담당하시면서 네. 기업 분석부를 이끄는 부서장님이시기도 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 분들을 이끌다 보니까 부담감도 크시겠지만 그래도 든든하시죠. 예, 뭐 부담은 별로 없고 워낙에 각자 개인적으로 열심히들 다들 해주고 계셔서 저는 이렇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알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철강 비철 금속 산업은 상반기에는 너무 좋았지만 네. 하반기에는 좀 부진했는데요. 간단히 2021년을 회고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투자가분들이 너무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월 정도까지는 이제 코로나 저희가 시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돈도 많이 풀려서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철강을 포함한 기타 상품 가격이 강세를 보이려면 일단 달러가 좀 약세가 되어야지 좋은 환경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굉장히 유동성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달러 약세 환경도 조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5월 달 들어와서 하나의 좀 변수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이제 중국의 어떤 시장 개입이라고 이제 저희가 흔히 이제 일컫는 부분인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 원자재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제조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그 원자재 구입 비용이 높아져서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인식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되게 우려를 했었고 실제 원자재가 너무 비싸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중국 정부가 원자재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때서부터는 약간 가파르게 오르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좀 힘을 못 쓰기 시작을 했다가 9월 달에 또 하나의 또 아주 또 변수를 맞게 됩니다. 어떤 변수냐면은 다들 아마 신문지장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석탄 가격이 갑자기 미친 듯이 오르고 유럽에서는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우왕좌왕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과 관련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이 확대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에너지 비용이 너무나 올라가니까 또다시 이제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게 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중국이 여기서 또 나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이 이제 석탄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석탄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기타 이제 뭐 여러 운임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한 번 더 가격을 하락하게 되는 이런 어떤 환경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 역시도 이런 환경에서 상반기 때는 계속 그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도 좋다가 일단 5월 달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좀 힘을 못 쓰는 어떤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여러분들이 어떤 중국의 어떤 개입이라거나 여태껏 한 번도 저희가 사이클 그 상에서 그 경험을 거의 못했던 뭐 석탄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좀 혼동스러우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네. 중국 경제도 좋지 않고 철강 업종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가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시점, 그러니까 내년 시점과 비교되는 기간이 바로 2014년과 15년이고요. 그게 매크로 측면에서는 미국이 긴축 초입에 들어갔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경기라고 하는 부분들. 저희는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걸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둔화 국면에 접어든다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투자가들이 우려스러우실 부분이 있는데 마침 이 기간 동안에 그 철강업종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이 뭐였냐면은 매크로 환경도 비슷하고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되게 비슷한데 그런 환경에 다시 한번 처해질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저도 좀 했는데 일단 다행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4년과 15년에는 굉장히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던 시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기름값이 지금은 저희가 하락을 해서 60불대 중반 정도지만은 그때는 20불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인식 자체가 이 유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어떤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모든 상품 가격이 전부 다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또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유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해 달러가 그렇게 많이 강세로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코로나 시국에서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경기가 정상화되지 못한 국가들이 많고, 이러한 어떤 국가들이 뭐 지금은 일단 코로나가 좀 확산 중이긴 합니다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만한 여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아니면 달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14년, 15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어떤 흐름들을 좀 탈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신문을 보시면은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2014년과 15년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그 차트에도 나오겠지만은 지금도 물론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지만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좋다.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좀 보셔야 될 지표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미분양 면적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 중국의 어떤 그 건설 활동 자체는 굉장히 부진한 거는 맞지만 14년, 15년에는 아파트가 너무나 안 팔려가지고 그 미분양 면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그런 시그널들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또 철강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 자체가 중국에 너무나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똑같이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년, 15년 정도처럼 그렇게 악화될 가능성은 없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 예, 거기서 진바닥이 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되게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그렇다면 업황이 언제쯤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2월달, 3월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업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철강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갈 만한 어떤 그 모멘텀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중국의 상황을 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중국은 전체 철강 수요의 절반 정도가 이제 건설 활동이고요. 이 건설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 날씨가 많이 추워, 그러니까 베이징 쪽의 북반구에서 많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날씨가 추우면 건설 활동이 굉장히 둔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동계올림픽도 있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수요 활동이 굉장히 좀 둔화되는 구간이어서 동계올림픽이 없는 이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재고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재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흐름들은 좀 보이겠지만은 저는 한 3-4가지 정도 이유로 인해서 업황은 좋아진다라고 지금 보는데요. 일단은 그 석탄 가격 자체가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석탄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석탄 가격이 9월달, 10월달에 너무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석탄이라고 하는 거는 철강 가격을 철강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원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격 하락이 끝나지가 않으면 철강 가격도 계속 빠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철강 가격이 오르려면 석탄 가격이 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 자체를 저희는 한 2월 또는 이제 3월 달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근거는 뭐냐면은 호주라든가 아니면 중국 쪽에서의 어떤 석탄의 공급 물량 자체가 그때쯤이면 약간 정상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시중에 물건이 많이 풀려서 가격 자체도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 석탄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철강 가격도 지금은 막 급격하게 빠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철강 가격도 이제 따라서 안정화가 되는 어떤 간단한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2월 달, 1월 달에 어떤 둔화 국면을 겪고 나면은 지금은 저희가 업황이 정말 진바닥이냐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은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상당히 저희가 이제 진바닥이라고 논할 만한 어떤 업황이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그 저희 하우스에서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어떤 중국의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중국이 지금 경기는 이렇게 안 좋은데 마음껏 경기 부양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는 결국 그 돈을 그만큼 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석탄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철강 가격, 그 다음에 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 2달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기본적으로 그 완화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펼 만한 그런 여건이
2월이나 3월 정도는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 때문에 어쨌든 철강 업종도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비철금속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2021년 상반기에는 구리 가격이 올랐고 하반기에는 알루미늄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에는 어떤 품목이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2021년은 뭐 저희가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그 커머더티, 그러니까 모든 비철금속 가격도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가격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구리의 어떤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냐 하면, 아까 제가 석탄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알루미늄은 생산하는데 그 에너지 비용, 제가 흔히 얘기하는 유틸리티 비용이 굉장히 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제 석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원가를 구성하는 그 원재료비가 올라가는, 그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너무나 지금 그 석탄이 부족을 해서 그 생산 증가를 어떤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가격이 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에도 알루미늄 가격이 제일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좀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석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비철금속이고, 다들 그 최근에 어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그 석탄이라고 하는 사용량을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이야 일단 너무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증산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글로벌 트렌드로 어떤 자리 잡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석탄 사용량 감소, 이거는 결국 이제 알루미늄 감산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품목은 그 중국의 대표적인 공급 과잉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너무나 설비 규모가 많아가지고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일컫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 철강, 시멘트, 유리,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그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설비 감축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결국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는 향후에 알루미늄의 어떤 그 글로벌 수급 상황은 계속적으로 타이트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반증하는 하나의 예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많이 알루미늄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많이 수입할 이유가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들, 이런 부분 때문에 2020년 정도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알루미늄 오히려 수입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요? 글로벌리 어떤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진다. 제가 이렇게 보는 어떤 하나의 좀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따로 있을까요? 네, 올해가 사실은 너무나 실적도 좋고 저희 업종 자체가, 물론 이제 주가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5월달, 9월달 병고점 중심으로 많이 좀 부진한 흐름들이 있었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올해 대부분 역사상 최고치를 다 경신을 했습니다. 모든 어떤 철강사들이요. 그래서 내년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그러한 모멘텀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둔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 다만 어떤 매크로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의 어떤 이벤트들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투자가 여러분들한테는 분명히 좀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이나 이제 3월 정도에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철강업황이 반등할 때 어떤 투자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어떤 지켜보실 만한 그런 시점이 다가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어떤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인 그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굉장히 좀 유망할 걸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려안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비철금속 회사인데, 어떤 본업도 굉장히 튼튼하지만
내년에 굉장히 여러 신사업들을 많이 좀 시도를 하는 어떤 그런 첫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얘기하는 어떤 뭐 동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업들도 내년도 10월 달에 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고려아연의 어떤 기존의 아연이나 연 같은 비철 금속을 재련하는 어떤 기존 비즈니스 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성장성 있는 어떤 그 신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내년에는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해외 주식에도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요. 관심 있게 봐야 할 해외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연간 전망 자료를 내면서 사실은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커머더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과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품목도 조금 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알루미늄 회사 이제 알코아라고 하는 업체를 먼저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일단 알루미늄을 생산을 하지만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아서 못 돌렸던 설비들도 이제 새롭게 돌리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의 실적을 저희가 가격 곱하기 Q, 실적이 아니라 매출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한데요. 이 결국 이 Q가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이 내년에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 회사의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아까 제가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석탄을 많이 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ESG 관점에서 굉장히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자체가 친환경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알루미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좀 많이 배출하는 보통의 알루미늄 이렇게 구분이 돼서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 알코아라고 하는 회사는 이 친환경 알루미늄을 굉장히 좀 빠르게 빠른 속도로 이제 경쟁업체들 대비해서 생산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코아라고 하는 회사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알버만이라고 하는 리튬을 만드는 회사고요. 리튬은 투자가 여러분들도 요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2차 전지의 어떤 소재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리튬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알버만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 이제 증설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리튬의 수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굉장히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제 미국의 히토류 업체인 그 MP 메티리얼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업체는 품목은요 히토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NdPr이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소재는 뭐냐면은 저희가 전기차 모터라든가 아니면은 풍력 터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제 연구자석에 소요되는 그런 소재고요. 전기차라거나 아니면은 풍력 터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수요 성장성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한 어떤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히토류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갈등 상황에서 언제나 표출되는 어떤 그런 품목이기도 해서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어떤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갈등이라는 부분에다가 이 히토류를 생산하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워낙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어떤 품목이어가지고요. 그래서 공급은 언제나 타이트한 어떤 그런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히토류를 기존에는 잘 생산을 안 하다가 워낙에 이게 전략적 자원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MP 메티리얼이라고 하는 회사는 기존에 히토류 광석을 캐서 중국으로 이제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국으로 보내서 가공을 하지 않고 우리가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하게 광석을 캐는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재련을 하고 이걸 이제 금속화해서 합금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후공정까지도 전부 다 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광석만 캐서 팔던 비즈니스에서요. 요거를 일단 금속까지도 가공을 해서 만드는 비즈니스까지 굉장히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진이라든가 어떤 매출도 굉장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잘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윤상 이사님과 함께 2022년 철강 그리고 비철금속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